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깊이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품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배신당한 기억, 상처받은 기억, 억울했던 그 순간들. 우리는 그 감정들을 꾹꾹 눌러두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무시했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늘은 심리학자 딕 티비츠 박사의 책 용서의 기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제는 Forgive to Live, 즉 살아가기 위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저자 딕 티비츠 박사는 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사로 지난 30여 년간 행동건강학 연구에 종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봐 온 전문가입니다. 그가 수십 년간의 상담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분노와 원망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가장 깊이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3가지 이유에서 꼭 읽어야 합니다. 첫째, 고통을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 고통에 반드시 대처해야 하고 이 책은 그 과정을 도와줍니다. 둘째, 이 책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고통에 꽁꽁 묶여있는 당신 자신을 풀어주는 책입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그 갈망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책입니다. 셋째, 이 책은 당신이 용서를 베풀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넓은 시야를 제시해줍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가? 용서하면 그냥 당하고 살라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한 그 잘못된 행동은 당신이 용서를 해도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용서는 그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묵인하거나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딕 티비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옳은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또한 용서와 화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화해는 두 사람이 함께 감수하는 일이지만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입하든 개입하지 않든 당신은 언제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통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바로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싶다는 당신 안의 욕구가 달라집니다. 그 욕구가 변할 때 당신은 점점 더 세게 공격하거나 서로를 헐뜯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바로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용서의 10가지 법칙. 이 책은 용서의 10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삶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기준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용서가 시작됩니다. 둘째, 내 처지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셋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넷째, 내가 화나고 상처받았음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다섯째, 내 억울한 사연을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씌울 때입니다. 여섯째, 용서할지 말지는 오직 내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일곱째,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살아온 처지에 공감함으로써 그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때. 여덟째, 불만족이 아닌 만족적으로 가까워지고자 할 때. 아홉째,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재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열째, 내 삶과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 할 때입니다. 티비츠 박사는 말합니다. 살아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어느 순간 반드시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 비난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3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책은 비난이 당신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3가지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전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라. 우리는 종종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100%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그 사람이 80% 혹은 60% 정도 잘못했다고 본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2040%의 책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의도와 효과를 구분하라.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나를 망신 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할수록 상처는 더 커집니다. 만약 의도를 추측하지 않고 그 말이 나에게 미친 효과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가정함으로써 스스로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거는 기대치를 낮춰라. 살면서 만나는 그 누구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실망을 최소화하려면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책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전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누군가가 내게 빚을 졌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당신의 행복에 이토록 큰 영향을 끼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건가요? 티비츠 박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삶을 개선할 책임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요? 당신 자신인가요? 아니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인가요? 오늘 당장 당신 삶에 대한 책임을 되돌려받고 싶은가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돌려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겠는가요?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의 변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컨디션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것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억울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다르게 바라보고 그것을 해소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혈압 수치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심리적 치유가 아닙니다. 몸의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랬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냉담하고 부정적인 행동이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의 부족하고 상처 입은 삶을 드러내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아마도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부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은 그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가동하는 생존 메커니즘이다. 즉,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용서의 기술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은 나인가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인가?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자유로운 삶을 사느냐, 다른 사람이 쳐놓은 그물 안에 갇혀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키워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